내 돈 갖고 튄 것도 모자라서 네 상표까지 뺏겼나? 아, 뺏기게 어쩌다 보면 비슷한 거지. 그리고 엄연히 다른 상표다.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것 같나? 그래서 뭐 우짜낀데. 소송해야지. 니 딱 기다려라. 여기가? 완전 딱이지. 저쪽에다가 직기 같은 거 놓고 저쪽에 연구실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 팔면 된다. 그래. 요즘에 수제품이 인기라니까 수제 샴푸도 잘 될게야. 그나저나 뭐 제품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비단결 이런 거 어떻노? 비단결? 호 좋네. 이 샴푸 앞에 전통적인 느낌 팍팍 살려가지고 디자인하면 딱이겠다. 맞지? 그거는 자기가 해줄 거지. 아이 당연하지. 누구 부부인데 내가 안 하겠노. 대신에 이 사무실은 내 명의로 하면 안 되나? 자기 명의로? 어차피 우리 뭐 결혼도 할 건데 이참에 그냥 다 합치자. 그래도 그건 좀... 왜? 내 못 믿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나도 투자하는데 그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러노? 내 좀 서운하디. 알겠다. 자기 명의로 하자. 안 돼. 진짜? 역시 우리 자기 최고.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 가자. 너무 좋아하네요. 뭐 먹을 건데? 네 좋아하는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기운이 슬슬 올라옵니다. 돈 보냈다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302호에 입주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할 것 같아서 그 죄송한데 저희가 보내드린 보증금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계좌번호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보증금을 그냥 빼가는 것 같은데요. 정지현이,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노? 보증금은 그동안 뒷바라지한 대가라 치고 그만 끝내자. 섬뜩합니다. 무섭습니다. 예금주 이태현, 계좌번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무슨 일 생겼나? 뭐라고? 헤어지자고?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기 계약한 사람인데요. 그 직기 들어오기 전에 청소 좀 한다고. 계약이요? 여기 계약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요? 예. 건물 주인이 어제 왔다 갔는데 계약한다고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정이 생겼다면서 빼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실이라고. 보증금을 빼갔다고요? 예. 제대로 당했네요. 아하. 여보세요? 여기 302호 계약한 사람인데요. 보증금 다 돌려줬는데 왜요? 누구한테 줬는데요? 계약자한테 보냈죠. 이름이 이태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현지야, 언니 왜? 네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 해봤지? 당연하지. 내가 전에 회사에서도 그걸로 제품 좀 팔았어. 그럼 이번에 언니가 개발한 샴푸 있잖아. 네가 맡아서 좀 해주라. 그래? 포인트가 뭔데? 포인트 일단은 수제 샴푸고 탈모 예방 효과도 있다. 알았어. 그럼 제품 사진 좀 보내고 내가 실력 발휘 좀 해볼게. 오케이.
제가 만든 제품은 SNS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매진을 기록하고 저희 제품은 2년 동안 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가져간 돈도 소송을 통해서 2년 만에 돌려받았고요. 아우, 다행이네요. 그런데 언니, 우리 SNS 조회수 대박. 그 며칠 전에 연예인 전모 배우 있잖아. 그 여배우가 이거 쓴다고 해서 완전 인기 폭발. 언니 짱! 진짜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이제 우리 샴푸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네. 매출도 진짜 많이 늘었고. 현지야, 오늘 매출은 어떻노? 주문도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 보너스 알지? 당연하지. 아휴, 이 사무실도 네 통장 다 털어서 해준 거 아이가. 언니가 10배로 딱 갚아서 돌려줄게. 아, 근데 우리랑 비슷한 이름이 있던데? 비슷한 이름? 우린 비단결인데 비단 샴푸? 그런 게 있더라고. 제품 디자인도 비슷하고. 네 그거 어디서 봤는데? 맞나? 여기 있던데? 이거 우리 거랑 완전 똑같네. 풍목도 샴푸고 상표 출원이 2021년 1월? 등록도 8월? 여보세요? 여기 비단결 샴푸 회사인데요. 비단 샴푸? 이거 유사 상표잖아요. 아, 지연이가. 이태연? 그래 내다. 야, 네 거기서 뭐 하는데? 아니 뭐하긴 일하고 있지. 그나저나 뭐 상표 때문에 전화했다고? 그래. 이거 누가 봐도 우리 거 뺏긴 건데. 아니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엄연히 상표권 등록까지 한 제품이다. 우리 거는 작년, 재작년에 대박 났고 이미 유명한 제품인데 상표권 등록 오래 했던데? 이건 누가 봐도 따라한 거지. 니는 상표권 등록 안 했대? 우리는 상표권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 문제될 거 전혀 없다. 전혀 없기는. 너거 상표는 다 무효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가만 놔도 무작인데 뭐 소송이라도 하려고? 당연하지. 상표권 침해로 내 소송한다. 아니 상표권 등록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소송해서 이기려고? 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못할 줄 아나. 야 이태연, 내가 네 부셔버릴 거다. 딱 기다리라. 아유, 막 제가 막 다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샴푸 상표를 두고 일어난 분쟁인데 참 사랑에 속고 뒤통수까지 맞은 그런 사연이네요. 일단 저도 저 남자친구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지현 씨는 남자친구 이태현 씨와 함께 수제 샴푸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얻고 일을 진행하던 중 남자친구가 헤어짐을 통보하며 사무실 보증금을 갖고 사라집니다. 한 차례 큰 좌절을 겪은 전지현 씨. 다행히 동생 현지 씨와 함께 샴푸 브랜드 사업을 이어갔고 SNS 등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광고는 물론이고 방송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며 소위 대박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름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비슷한 샴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유사 상품을 제조한 회사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이태현 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표권 등록까지 해둔 상황이죠. 과연 전지현 씨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정말 작정하고 보증금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서 여자친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샴푸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표권 등록까지 했습니다. 박정은 변호사님, 이 남자친구라는 이태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지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비단결이라는 그 샴푸와 비슷한 이름의 샴푸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좀 그런데 네. 하필이면 예전에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갔던
남자친구가 치매자라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니까요. 전지현 씨가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은 제가 맡아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상표권이라는 게 또 뭐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좀 생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표권 피해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한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사례는 약 9,4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 그 정도면 만 건에 가까운 숫자인데 네.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발생을 하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상표권 이 침해 사례가 남의 일 같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표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상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품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라벨지에 상표가 붙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매일 보실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딱 상표라는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화면에서 이제 나온 게 상표권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게 상표를 먼저 사용하기만 하면 상표권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까?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상호로 등록하는 것을 상표 등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요,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고 상표 등록 제도하고는 엄연히 다른 제도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와 상표는 다른 거고, 네. 상표는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럼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법률 용어로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이미 등록된 상표 중에서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신청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심사를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네. 8개월이면 우리 침착하신 박정은 변호사님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게요. 길죠? 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절차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선 심사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이 우선 심사는 일반 심사에 비해서 심사 기간이 아주 단축되어 있습니다. 네, 급행료 개념으로 수수료를 조금 더 비용을 내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자, 우선 심사 절차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전지현 씨는 상표를 처음 만든 사람인데도 상표 등록을 하지를 않았고, 전 남자친구 이태현 씨는 상표 등록을 한 상황이라서 이게 누가 봐도 전지현 씨가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후에 이태현 씨 회사가 전지현 씨의 비단결 샴푸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태현 씨 회사는 비단 샴푸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반면에 전지현 씨는 비단결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원칙적으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이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동일한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남자친구가 먼저 등록을 딱 해버리면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이 비단결도 쓸 수도 없고 네. 더 이상 사업도 못 하는 겁니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보면 전지현 씨의 비단결 샴푸가 SNS와 방송을 통해서 꽤 유명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매진 기록을 세우면서 판매량도 엄청났었는데요. 이런 상표를 바로 주지 저명 상표라고 합니다. 자,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표.
이런 유명한 상표는 비록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오. 상표 등록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상표로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네. 자, 그럼 지금 이태현 씨의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 비담 샴푸랑 전지현 씨의 비단결인 둘 다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상표 심사 당시에 전지현의 비단결은 이미 주지 저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현이 비단 샴푸로 상표 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는 심사 단계에서 등록이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미 이태현 씨의 비단 샴푸가 등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지현 씨 입장에서는 비단 샴푸의 상표권의 효력을 없애야 비단 샴푸의 판매를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이태현 씨가 전지현 씨의 그 비단결의 유명세에게 좀 편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이 비단 샴푸의 판매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전지현 씨는 우선 특허청에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상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을 위반해서 등록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본래 등록이 거절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무효화시켜서 상표권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이게 소멸시키는 것도 그냥 이렇게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무효 사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등록된 상표 중에 비슷한 상표가 있거나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등록이 된 상표는 아니지만 이미 수요자들에게 유명해진 상표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품목에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오인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비단결이 SNS와 홈쇼핑에서 소위 대박이 나고 그래서 비단결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비자가 비단결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네. 마트에 갔는데 비슷한 모양과 색상의 용기에 비단 샴푸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소비자들은 비단 샴푸를 보고 비단결인 줄 알고 헷갈려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또 글자가 실제로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가면 네. 자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 색깔의 이 용기니까 그냥 툭 잡아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전지현 씨의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네. 네,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 그러니까 비단 샴푸가 없었다면 비단결을 그만큼 더 판매를 할 수가 있었겠죠. 야, 그건 좀 애매하겠는데 입증을 하려면. 네, 이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 행위를 통해서 받은 이익액, 그러니까 이태현이 비단 샴푸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 이 수익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 입증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상표권 분쟁 저희가 처음 다루는데 내용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럼 상표권 만약에 침해를 당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구제를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또 그냥 넘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상표법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분야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상표권을 침해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첫 번째는 상표 침해 금지 청구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 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와 같이 등록 상표가 아니지만 유명해져서 주지저명한 상표가 된 경우에는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어서 네. 침해를
가장 빠르게 금지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치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뢰인 전지현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지현 씨, 비단 샴푸 회사에 전화했더니 이태현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당황하고 걱정도 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신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지현 씨의 비단결이 SNS와 TV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매출액 또한 상당했습니다. 전지현 씨는 이러한 자료를 무효 심판 사건에 제출을 해서 비단결이 주지저명한 상표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태현의 비단 샴푸 상표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단 샴푸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요. 그리고 치매 금지 청구와 형사 고소도 세트로 하신다면 이태현 씨에게 크게 한 방 날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